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망언을 일삼은 한국당 의원 등을 겨냥해 독재자 후예를 언급했죠. 자유한국당은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주요 당직에 대한 측근 인사를 오늘 강행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를 향한 당 내부의 사퇴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같이 따라 부르긴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야당 대표로서 이제 4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그때 뭐 여당이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고 이제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때와는 뭐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제 황교안 총리 시절에 갔었고 이번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년에도 이 노래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좋은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향후 이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에게도 이번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뭐 이제 환영받으러 간 건 아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광주 이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좀 협조하고, 그리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당연히 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게 맞다고 볼 수 네. 있으나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콘텐츠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한 것, 뭐 광주 시민들은 뭐 정치적인 쇼라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방문 자체, 참가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원하고 있는 것,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 망언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뭔가 이제 핍박받는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말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전제에서 바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당도 그런 말을 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이 기념사에서도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5.18을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게 노태우 정부 때였고, 또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또 그 얘기도 한국당 지도부 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한국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그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 기념 식사에 대해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비치는 발언을 하는지, 한국당이 정말 전 태도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세를 전환할 때가 봐야, 왜 이런 발언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그럼 스스로가 독자의 후예를 자인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전히 형식 논리로만 볼 때, 저는 이거는 스스로가 어떤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에 네. 반발을 하는 것은 스스로 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비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예. 네, 황교안 대표하고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패싱을 했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청와대의 이제 말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했는데 악수 안 했냐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념식에서 어떻게 이제 악수 안 하고 의원이 지나간 건데, 이걸 또 그렇게까지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또 하는 거. 그러니까 5.18 이제 39주기 이후에 오히려 한국당은 계속 갈등을 좀 부추기는 이런 모습을 네. 비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너무 이런 부분들도 너무 지지층 결집에 자꾸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한국당이요. 진상규명도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당당하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이 5.18에 대한 해석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념적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진영 논리로 나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지 이건 저는 한국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황교안 대표가 계속 광주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찾아간다고 얘기하니 정말 보다 적극적이고 자세를 전환해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이 황교안 대표와 당 지도부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진정성을 뭐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겠죠. 지금 이제 말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자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니까 그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뭐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들 지칭한 게 네. 전혀 아닌데 공감할 수 있는 발언들인데 이걸 또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스스로를 그야말로 어떤 그 수구적인 이런 틀에 옥죄 있는 옥매는 그러한 자승자박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도로 확장하려면 태도를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오신환 새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 계속해서 예.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뭐 여기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선임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이배 의원 정책의장에 임명하고 어제 임재훈 의원이죠 비례대표 의원인데 사무총장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계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사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명분이 없어요. 퇴로를 열어주고 뭔가 어쨌든 손학규 대표로서도 명분이 있어야지 물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계가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명분이 전 약하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낮고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요. 압박도 전 금도가 있다고 봐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이 대표가 있는데 무조건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나치게 세력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세력 갈등이고 권력 투쟁이긴 합니다만 내부의 하나의 갈등, 계파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물러나라고 할 때도 명분과 모양새를 갖추면서 물러나라고 그래야죠.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학규 대표는 지금 물러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도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러나더라도 어떠한 뭔가 이 명분과 어떤 그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지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바른정당계와 이 국민의당계 그리고 또 국민의당계에서도 안철수계도 있고 호남계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쪽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어쨌든 간에 공통 접점을 찾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 잘 당이 단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퇴로가 열어진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의 바른정당계 무작정 그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는 저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반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모양이어서 예. 내부 갈등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예.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3명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그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바뀌고 민주당도 이인영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네. 뭔가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화기애애한 덕담도 나누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환이고 이번에도 오신환 이제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패스트트랙 철회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을 무효화시켜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패스트트랙은 그건 정당들끼리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 조건을 완화하든가 다른 명분을 줘야죠.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원내대표들끼리 호프 타임 갖고 호프 미팅 가져본들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좀 한 발 양보하고 또 뭐 여권에서도 만약에 한국당이 그런 전제를 철회한다면
다른 또 명분을 줘서 또 같이 뭔가 이 국회 정상화에 어떤 접점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오늘 모임에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긴 좀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둘 의미를 수 줄 수밖에 있을 것도 없다,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